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입니다. 네. 자, 연말 씨 바쁘실 텐데, 안 바쁜가요? 네. 얼굴 속에 여유가 묻어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한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라는 주제의 그 두 번째 시간, 그들은 그녀들을 모른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거꾸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녀들 역시 그들을 모르죠. 저는 40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쩌면 연애와 사랑 하나만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굉장히 즐거운 마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연애의 그 시작 부분을 교통사고에 비교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사랑이 찾아오고 사고처럼 연애가 시작된다고요. 굉장히 낭만적인 이 생각은 운명론이라는 하나의 주의와 만나면서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발전해 갑니다. 사고처럼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랑,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결합되면 정말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술입니다. 자,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조사에 의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상대방이 현실적인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능력 있게 보인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의 모습은요, 실제 그들의 모습입니다. 설마 내 모습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잔에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사용하고 술을 통해서 서로의 서먹함과 그 어색함을 없애려 하다가 결국은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영국에 갔을 때 한 펍에서 만났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 웃깁니다. 방송의 수위상 영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성들에게 별로 호감이 되지 않는 한 남성이 술잔을 멋지게 들어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맥주는 지난 1862년부터 못생긴 남자들도 여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 왔습니다. 이 맥주에서의 한 장의 포스터는 바로 술이 가진 효능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남녀가 만나게 됐을 경우에 두 사람이 본격적인 연애관계 또는 연인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이 대쉬를 하고 그 대쉬에 대한 여자들의 대답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 대답은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나에게 잘해줄 거야? 나에게 뭘 해줄 거야? 라는 일종의 제안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우습죠? 자, 연애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애가 지속이 될수록 남자와 여자 사이엔 이상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연애에 있어서 이 연애를 깰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 오직 여자뿐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우리 그만 헤어져 라고 얘기하는 건 여자 쪽입니다.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러면 그건 성격 차이입니다. 이 관계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우리 관계를 그만 끝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의 프로포즈, 남자의 대쉬에 여자의 대답으로서 연애가 시작됐다고 믿기 때문에 이 연애는 가만히 있는 여자를 남자가 자꾸 흔들어놔서 시작됐다고 서로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끝나는 데 있어서 남자에겐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렇게 관계가 시작됐나요? 많은 남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여자들을 유혹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술자리에서 내가 100명이 넘는 여자를 만나봤다라고 엄청난 뻥들을 쳐댑니다. 하지만 제가 다년간의 연애를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는 남자의 유혹이 여자를 넘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여성들의 주변엔 늘 몇 명의 남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그 여자친구를
자신의 여자로 만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그 몇 명의 남자들을 보다가 가장 괜찮은 애 하나를 간택합니다. 그래, 너 중에선 그래도 네가 제일 낫구나라고. 그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드디어 내 유혹에 넘어왔다라고, 내가 저 여자를 유혹한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애의 초반부터 저는 한 가지 정리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남녀의 관계는 처음 출발점부터 분명히 동등한 관계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때로는 그 프로포즈에 대한 여자의 간택으로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연애들은 그렇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유혹했기 때문에 이 연애에 대한 모든 부채들은 결국 남자 쪽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다라고 믿고 주장됩니다. 우리는 연애의 출발부터 바로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배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나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연애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나쁜 상상력입니다. 어느 날인가 연애를 하다가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고 한두 시간 동안 정신없이 재밌게 놀았는데 외투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생각나서 끊어진 순간 부재중 전화 30통이라는 황당한 숫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전화를 해보면 상대는 거의 혼절 직전이죠. 히스테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 남자에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겐 그저 친구가 수다를 떠나 한두 시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 30통이 찍혀 있을까요? 상대편은 상상한 겁니다. 나쁜 상상을 했죠. 그저 연락이 조금 안 되고 있을 뿐인데 그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수만 가지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연인이 자신들의 나쁜 상상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헤어집니다. 이것은 연애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 상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은 상대가 변했다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의심의 가장 기본적인 예가 전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가 전화를 하다 좁니다. 그래. 그래. 한 5분, 10분쯤 신나게 떠들던 여자친구들은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나랑 전화하는데 좋을 수가 있어? 당신은 변했어. 당신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반대쪽에 남자가 아무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해도 이미 결론을 내버린 여성들은 자신의 결론을 믿고 이 연애관계를 깨버립니다. 그 여성들에게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유치원을 매일 아침 데려다 주죠. 어느 날인가 자신의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 그 길목에서 신호등이 잠깐 서 있는 동안 깜빡 졸았대요. 그리고선 요새 너무 일이 많나 봐. 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존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 미친 거 아니니? 운전을 하다 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뒤에 있는 아이조차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이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졸 수 있니? 자, 여성들 입장에서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냥 졸린 거죠. 전화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남자들이 왜 전화하다 졸까요? 졸린 겁니다. 그냥 졸린 거예요. 오늘 일이 많았거든요.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 나쁜 상상과 변했다는 의심은 버리십시오. 눈앞에 실존하는 그 현실만을 쳐다보세요. 안전하고 아주 아름다운 연애는, 또 지속 가능한 연애들은 바로 그 냉정한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유효해집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연애 초반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 여성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줄 듯 말 듯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총동원해서 이 연애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해요? 수입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씩 씁니다. 그 여자 집은 부천이고 우리 집은 송파인데 4시간의 왕복을 감행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바래다 줍니다. 그 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뛰어가고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그러다가 좋아, 너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간택해줄게. 그래서 두 사람의 연애 관계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찾아오죠. 안정감이 들어옵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체력 저하를 느낍니다. 전성기의 박지성에서 30이 넘어가는 박지성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관절에는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연애 초반에 무리한 경제적인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번 커피값은 네가 좀 내지? 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사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변했어. 이 남자 변했어. 더 이상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 남자는 자신들의 능력의 150%, 200%를 발휘한 슈퍼 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것을 평균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애가 지속되는 동안 이 평균치보다 더 잘하면 잘하는 거고 여기서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변한 겁니다. 실제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연애 초반과 중반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찾아온 남자가 자신이 평상시 가진 재력 정도로, 자신이 평상시에 가진 체력 한계 정도로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었을 겁니다. 감동이라는 건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150%를 발휘하면서 내게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했을 때 그것이 감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연애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연애 초반에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제 평균치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 남자의 체력 상태를 조금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남녀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다가오죠. 남자와 여자의 대화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100번도 넘게 더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화해의 방법은 정말로 다릅니다. 남자는 싸움이 시작되고 그 싸움이 한참 불이 붙기 시작하면 빨리 항복선언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에겐 이 싸움의 원인이 된 부분과 과정이 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다 무시하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여성들에게 충고합니다. 남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으면 그냥 졌다라고 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어. 항복이야. 삼국지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도록 싸우던 두 나라의 군사들이 장군이 항복을 하면 상대편 장군이 껄껄껄 웃으며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죽은 전투에서 왜 그럴까요? 남자에겐 승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승리가 확신된 순간 관용을 베풉니다. 남자에겐 오직 이겼다는 것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과정을 중시하는 드라마에 열광하고 남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남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면 항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항복의 포만감에 빠져 있을 때 사실 이건 당신이 더 잘못한 게 아닐까? 라고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하면 승자의 아량으로 다 봐줍니다. 살려줘라! 여자의 싸움 방식은 다르죠. 여자는 과정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고 자신이 뭘 잘못하지도 모른 채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남자에게 더 화를 냅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거 한 거 어제일 뿐인 줄 알아? 그저께 일 있잖아. 그저께도 모의가 있어서 일주일 전에 한 거 생각 안 나?
남자들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마치 끝도 없이 범위가 늘어난 시험 같습니다.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땐 남성들에게 충고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렴. 처음부터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면 바보 된다. 처음에 뭐라고 공격하면 절반은 저항하고 절반은 받아들여라. 시간이 지나면 3분의 2는 받아들이고 3분의 1은 저항해라.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화해하자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뒤에 그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남자들이 묻죠. 그 신호가 뭡니까?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싸움을 하던 그녀가 시선을 돌리면서 혼잣말을 시작한다. 나 원참. 그리고 심지어 등을 보이지. 당신하고는 얘기가 정말 안 돼. 이 사인은 뭘까? 얼른 뒤에서 안으라는 소리야.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땐 안을 수 없어요. 공격의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 속에서 많은 얘기를 뱉어낸 여자들은 결국 시선을 돌리고 등을 보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 화해하자고. 남자는 빨리 항복해야 되고요, 여자는 그 이야기를 다 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싸움은 지혜롭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철저히 과학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낭만이라는 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 나오는 것들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인생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